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달팽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가격의 방향성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환경은 과거 저금리 시대에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고요. 정부 정책 역시도 단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조세 체계 정비 쪽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리스크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가격 조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조정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유효했는데 지금은 그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동일한 미래를 가정하지 않는 상태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올해 시장은 3단계 흐름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는 시장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흐름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정책 일정, 세제 변화, 시장 심리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흐름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단기 수급 충격과 두 번째 흐름은 정책 확정에 따른 기대 변화,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한 방향으로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여러 번의 흔들림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고 반드시 이 세 단계 구조를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나타나는 매물 증가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거래량이 아니라 매물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심리가 강화되죠.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같은 제도적 요소는 이 흐름을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즉 가계약부터 본계약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사실상 매도자에게 일정한 시간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시점 이전의 매물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격 상승 억제입니다.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 급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호가가 놀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 자체보다는 매물의 질과 위치, 그리고 체결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을 시장의 핵심 지표로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매물이 훨씬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거래량은 결과이고요. 매물은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고 매물이 줄어들면 거래가 없어도 가격은 버티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정책과 세금,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나 투자 성격의 보유자들은 가격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시장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7월 세법 개정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쁜 뉴스가 아니라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결정을 미루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정책이 확정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이 명확해지면 그동안 미뤄졌던 의사 결정이 한꺼번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보유세, 양도세, 임대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보유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도 압력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면 그동안 눌려있던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월은 단순한 정책 발표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현실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매우 복잡한 선택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미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행동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이 바로 의사결정 지연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며 정책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 결과 매물은 늘어나지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확정되는 순간 이러한 지연은 한 번에 해소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연말입니다. 세법은 대부분 다음 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은 사실상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대가 아니라 확정된 리스크가 반영되기 때문에 매도 결정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나 임대사업자와 같이 세제 변화에 민감한 계층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시점에 매물이 급증하고 가격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앞선 두 파동보다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항상 상승의 끝자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칙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은 추가 상승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신규 유입 자금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자산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격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은 효율적인 투자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리스크를 집중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모든 자금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시장에서 특정 자산이 성공 사례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 선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자산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펀더멘털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작은 변화에도 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군집 행동입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개인의 판단보다 집단 판단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시장 심리를 극단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상승기만에 나타났던 궁집 행동들이 이제는 하락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조차도 집단적으로 관망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이는 거래 절벽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개념을 넘어 새로운 심리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놓칠까봐 사는 시장이 아니라 잘못 살까봐 두려워하는 시장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더 좋은 매물이 나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매수는 계속 미뤄집니다. 이러한 심리는 거래량 감소로 이루어지고 시장은 더욱 경직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심리에 의해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만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금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단순히 수급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봐야 합니다. 월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전세제도의 신뢰가 악화되고 자산 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섭력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세율이나 규제 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급 구조와 시장 참여자의 힘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방향성을 잃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3번에 걸친 흐름 속에서 매물 정책 심리가 순차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을 흔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 공식은 점점 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무엇을 사느냐 보다 왜 사느냐, 언제 사느냐 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도 하락도 아닙니다. 3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매물, 정책, 심리가 순차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고 싶지 않고 기다리고 싶고 확신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회를 찾는 시장이 아니라 리스크를 피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달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